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지난 열흘 동안 한국 바둑을 울고 울렸던 제3회 랑컵회가 끝이 났습니다. 중국의 당이페이의 우승으로 끝이 났고요. 자, 신진서 구단이 8강전부터 나홀로 활약을 했지만 아쉽게 결승 최종국에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게 됐습니다. 결승전이 끝나고도 아직도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모두 지쳐서 쓰러질 만큼 엄청난 혈투를 펼쳤던 그런 세계대회였는데요. 당이페이 선수가 우승 직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먼저 타이즘에 올라온 기사부터 보도록 하죠. 당이페이 최근 신진서가 어떻게 졌는지 연구했다, 이런 머릿 기사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머릿 기사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기사의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은 10여 년 만이다. 이게 구리구단의 우승 이후에 지금 10년이 넘게 30대 우승자가 없었거든요. 자, 이 기록을 당이페이 선수가 만들어냈다는 내용입니다. 자, 중국 랭킹 5위 당이페이 선수가 우승 직후에 중국의 이제 바둑협회장이죠, 창하오 주석에게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국 랭킹 5위 당이페이가 8년 만에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7년 LG배 우승 이후에 8년 만에 세계대회 우승이죠. 그것도 막강한 실력에 신진서를 꺾고 거머쥔 우승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결승 최종국이 끝나고 당이페이는 감격한 듯 얼굴을 감쌌다. 정말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다만 제 바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이국을 제외하고 다른 바둑들에서 컨디션이 괜찮았다고 생각했고 그저 한 수 한 수 내다보며 두었을 뿐 꼭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당이페이 선수가 이 랑컵에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이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3번기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갔는데, 사실 결승에 진출했을 때는 이미 졌다는 태도로 임했다. 신진서에게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정말 강하기 때문이다. 질 때 지더라도 그가 너무 쉽게 이기게 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이페이는 신진서에게 상대 전적에서 5승 9패로 밀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또 최근에 4연패를 당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계속 신진서 구단에게 패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1국에서 당이페이가 완승을 했죠. 특히 신진서의 승부수에도 끝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1국을 두고 난 이후에 바둑을 살펴보니 신진서의 컨디션은 평범해 보였고 제 컨디션은 좋았다. 당이페이의 설명입니다. 1국에서 이긴 후에 우승을 차지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밑에가 현장 인터뷰인데요. 나중에 타이젠 TV에 들어가셔서 전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국이 이어졌는데 2국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내용이 이어졌다. 불리했던 당이페이가 끈질기게 따라갔지만 두 집반을 졌다. 사실 이 바둑 정말 엄청난 혈전이었죠. 마지막엔 사실 당이페이가 이길 기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재역전을 당했습니다. 당이페이 선수가 이제 2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국 마지막에는 제가 확실히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신진서가 패를 걸었을 때 제가 따내지 않았다. 2국에서 지고 돌아갈 때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온통 단수를 왜 안 따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국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전한 당이페이는 3국을 두기 위해 대회장에 가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국이 끝나고 나서 하루의 휴식일도 없이 바로 대국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상식 모습이죠. 180만 위안 3억 6천만 원 정도의 우승 상금입니다. 자, 이제 3국에서 돌을 다시 가렸는데 중국 대회는 덤이 7집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100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번 랑커브에서는 1, 2국에서 모두 흑을 잡은 기사가 이겼기 때문에 3국은 과연 흑을 원했을까 100을 원했을까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당이페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을 잡는 것을 평소에 선호하지만 이번 대회 전에 흑을 잡든 100을 잡든 안정적으로 두지 않고 무조건 싸우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흑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제가 사실 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신진서에 대한
중국 선수들의 생각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결승 3판의 대국은 모두 전투가 일어났다. 1국도 전투를 통해 우위를 점했다. 이것은 당이페이의 계획이었다. 사실 모든 해설진들도 그렇고 저도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이게 중국에서는 의도적으로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몇 번씩 드렸습니다. 근데 당이페이가 인터뷰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승전에 코치진이, 중국 코치진을 말하죠. 저에게 신진서의 최근 흑범 포석이나 최근에 어떤 식으로 졌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줬다. 신진서가 진 바둑은 대부분 전투에서 밀리거나 패싸움 판단에서 실수를 했을 때였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신진서가 많이 지지는 않지만 복잡한 국면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10번 두면 2번도 채 안 집니다. 승률이 80%가 넘는 기사인데 그 2번의 패배, 그러니까 간혹 질 때의 패배를 보면 패턴이 좀 복잡해지거나 바둑이 좀 난전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나마 신진서의 실수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당이페이 선수가 전투를 즐겨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당이페이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너무 복잡한 국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실력이 신진서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최대한 국면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것이 대회 전에 제가 세운 계획이었다. 저는 이 두 문장에서 진짜 많은 걸 느꼈고요. 당이페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당이페이 선수는 전투를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운영 바둑이에요. 그리고 후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긴 바둑을 잘 두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는 자신의 스타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법으로 가서는 신진서에게 이기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코치진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엔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 결승 3국이 끝난 이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당이페이는 1995년생으로 이제 31살이죠. 신진서보다도 5살이 더 많고요. 10여 년 만에 탄생한 30대 기사의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당이페이는 2017년 LG배 우승 이후 8년 만에 우승컵이고요. 나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이페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바둑에 더 집중하고 꾸준히 훈련한다면 나이가 아직 많은 편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한다면 바둑 선수로서의 활동은 아직 창창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당이페이는 23일부터 시작되는 KB국민은행 영림프라임 창회 용병으로 이제 한국 팬들에게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신진서가 지는 바둑의 대부분은 전투에서 밀리거나 패싸움 판단에서 실수를 했을 때에 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신진서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최대한 국면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 멘트 어디서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이 신진서에 대한 칼럼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역시 프로기사입니다. 리저 7단이 신진서에 대한 이 칼럼을 쓴 게 있어요. 2024년입니다. 1년이 좀 더 된 그때의 기사인데 당시에 신진서 구단이 농심배에서 연승을 하면서 한국에 우승을 안겼을 때예요. 신진서에 대한 칼럼을 쭉 이제 장문의 칼럼을 리저가 기고를 했고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딱 이 지금 당이페이 얘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요약하자면 신진서의 현재 이런 높은 승률은 그가 전체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장악력에 달렸다. 이러한 장악력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그의 판단력이 그 어떤 고수들보다 현저하게 앞서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창호는 상대가 아직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이미 어떤 변화도를 만들어 어느 한쪽에 앞서 있다고, 이게 형세의 판단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얘기고요. 이 판단력의 대표적인 향상으로 그는 초기에 장기간 전투를 하다가 쉽게 역전되어 무너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판단력의 향상은 AI를 이용한 훈련 방법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현재 신진서를 꺾으려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신진서를 꺾으려면 복잡한 전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고, 기력에서 신진서를 따라잡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전투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신진서를 이기려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신진서보다 더 뛰어난 판단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력을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신진서를 꺾으려면 복잡한 전투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 이미 1년 전에 리저 7단이 칼럼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뭐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마 막 그 모든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기사 연구는 하지 않고 오직 이 신진서 구단, 말 그대로 타도 신진서죠. 사실 지금 현재 중국 바둑계 입장에서는 신진서만 꺾은다면 세계대회 우승은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중국 선수들을 위협할 만한 한국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신진서만 연구하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신진서를 완전 현미경으로 이 연구를 하듯이 완전 그 디테일하게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당이페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이국에서 또 마지막에 왜 내가 따내질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랑컵의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당이페이가 흑, 신진서가 백이고요. 이 당이페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흑을 잡든 백을 잡든 무조건 싸울 것이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바둑에서도 곳곳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날일자로 넘어간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흑이 둔다면 여기를 밀어가서 두텁게 막아놓거나 아니면 큰 자리 이쪽을 차지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날일자 정도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자리인데 여기서 당이페이 선수의 선택은 여기입니다. 자, 바로 붙여서 접근전을 시도해요. 백이 하나 젖히고 늘어서 무난하게 받아가니까 여기서 또 한번 날일자로 씌웁니다. 자, 그리고 백이 여기서 밀었어요. 이때도 흑이 뭐 늘거나 입구짜거나 이럴 수 있는데 하나 붙여놓고 늘 때 이렇게 젖혀서 갑니다. 좋은 행마죠.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묘한 곳을 응수를 물어봅니다. 이 건너붙여서 이쪽으로 받으면 끊어서 이쪽 싸움을 하겠다. 이게 여기 약점이 있어서 바로 끊고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흑이 무난하게 둔다면 그냥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한 점이 잡히면서 타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이페이 선수 여기서 선택. 사실 이때 라이브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길 끊어요. 사실 당이페이 선수 기풍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수고 지금 장면에서 여기 끊는 건 좀 깜짝 놀랄만한 판단입니다. 사실 백이 1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두 점이 못 도망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프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쪽에 듣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싸우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쪽을 손해 보더라도. 근데 신진서 구단이 사실 두 점을 잡아서 뒀어도 충분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칸 뛰면서 전혀 다른 변화가 만들어지죠. 여기를 붙이고 이때도 백이 이렇게 쌍립을 쓰는 행마가 좋았다. 이랬으면 오히려 이 끊어가는 수가 좀 더 악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그냥 느는 바람에 당이페이 선수의 멋진 행마가 나오죠. 그리고 늘 때 여기 하나 늘어놓고 이쪽 선수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쪽 눈목자를 주면서 당이페이가 원했던 바둑을 복잡하고 좀 난전으로 만들어가는데 당이페이가 성공을 거둡니다. 자, 이때부터 조금씩 그래프가 당이페이 쪽으로 흘러갔어요. 뭐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결국 이 바둑 당이페이 선수의 승리로 바둑이 끝이 났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 끄는 장면, 이 결승 1국에서 드러난 장면이고요. 사실 결승 2국에서도 이런 모양이 또 보입니다. 이제 흑백이 바뀌어서 신진서가 흑이고 당이페이가 백이에요.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눈목자로 지킨 장면입니다. 바둑은 지금 아주 잘 어울린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장면에서 사실 이제 백이 둘 차례잖아요. 백이 이런 데를 젖혀서 이쪽을 좀 두텁게 보강을 하거나 또는 뭐 날일자를 여기를 씌우거나 뭐 둔다면 이런 데를 지키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또 당이페이 선수의 기풍에도 어울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당이페이 선수의 선택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당이페이 선수의 바둑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과격한 수가 나왔어요. 바로 붙여서 접근전을 시도합니다. 자, 흑이 젖히니까 또 2단을 젖혀서.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1국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정확한 응수를 합니다. 젖히는 수가 좋은 수였고요. 이을 때 쭉 늘어서 이 당이페이 선수의 어쩌면 이 전략이 잘 안 통했어요. 실전은 이렇게 젖혀놓고 날일자를 뒀는데 또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죠. 있고 입구자 두고 여기 붙이는 거. 기가 막힌 인공지능의 그 추천 행마를 신진서 구단이 정확하게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당이페이의 전략이 2국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둑이 이제 결국은 엎치락 뒤치락 끝에 신진서 구단이 역전승으로 나오는데, 당이페이 선수가 말했던
따내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래프는 흑이 이길 확률이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내고 팩감을 쓰고 이쪽 팩감을 쓰고 따내고 이렇게 패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단수 치는 팩감을 썼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당이페이 선수가 여기를 때려서 받았다면 이 바둑은 당이페이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때리는 순간 이쪽에 팩감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 팩감 이런 자체 팩감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팩감이 여러 개 나오고 이 패를 신진서 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당이페이 선수가 이길 확률이 90% 이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당이페이 선수가 이걸 이어서 받아요. 집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근데 당이페이 선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먹여치는 신진서의 이 먹여치는 팩감을 당이페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결국은 여기서 팩감이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걸 때리고 이렇게 팩감을 썼지만 여기서 팩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끊어놓고 또 여기 끊는 팩감 해서 이쪽에서 팩감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당이페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서 바둑이 뒤집혔어요. 대역전패를 당한 거죠. 당이페이 선수가 너무나 후회했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애초에 여기서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따냈으면은 실전처럼 팩감이 흑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죠. 바로 이 모양에서 이걸 따냈다면 팩감이 거의 이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1대1 타이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판 승부로 우승을 가리게 됐어요. 자, 삼국으로 가볼까요? 다시 돌을 가린 결과 당이페이의 흑, 신진서의 백으로 바둑이 진행이 됐죠. 자, 지금 백이 마지막에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의 형세는 흑을 잡은 당이페이 선수가 미세하게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남은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죠.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워낙 후반이 강해서 이러한 바둑들을 후반전에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중국 이 검토진에서도 전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그냥 이어줍니다.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바둑 자체도 아직 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백이 한 칸 때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이러면 바둑은 미세한 대로 끝내기 승부로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이페이 선수의 선택, 시간도 없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판단을 합니다. 여기를 하나 끊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뛰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실 지금 주변의 백도, 흑도 굉장히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당이페이 선수가 굉장히 가감한 판단을 합니다. 백이 밀어가니까 여기를 막고 끊을 때 바로 이 단수를 치고 여기를 치고 나가는, 여기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믿고 당이페이가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진서와 당이페이 선수가 이제 좀 조금씩 실수를 주고받는데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도 이제 이쪽으로 치거나 일로 단수를 쳤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늘었다가 흑이 만약에 여기를 뒀으면 굉장히 곤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라이브나 하이라이트 때도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그런데 당이페이 선수도 이제 이걸 미는 바람에 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바둑이 흑이 끝낼 기회는 못 잡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백이 들여다본 상태에서 여기를 뛰어 들어간 당이페이 선수의 전략이 통했어요. 여기서 복잡해지긴 했지만 바둑의 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신진서 구단이 이 막은 수, 이 바둑 하이라이트로 다 보셨겠지만 이 마지막에 이 막은 수가 최후의 패착, 이 수로는 여기를 때렸어야 된다라는 하이라이트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었어도 지금은 당이페이 선수가 약간이라도 좋습니다. 물론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때렸다면 이 바둑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막는 바람에 이쪽을 찌르고 이 끊는 기가 막힌 묘수를 당이페이가 찾아내면서 이 두 점이 죽어서 바둑이 끝났어요. 이 끊는 수의 효과가 뭐냐? 이 단수 쳤 때 이 나가는 수가 생깁니다. 나갈 때 단수가 되는 거예요. 백이 이 두 점이 죽어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되는 상황이 됐죠. 자, 제가 라이브 중계할 때 그리고 하이라이트 때도 좀 전략적으로 당이페이가 일부러 바둑을 좀 복잡하고 전투적으로 이끄는 느낌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마 다른 중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신진서를 상대하는 중국의 전략,
확실하죠. 바둑을 복잡하게 이 신진서가 판단 다른 기사보다 너무나 그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할 수 없게 바둑을 최대한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도 모르지만 신진서도 모르는 상태로 바둑을 만드는 것이 신진서를 이기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예,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진 않죠.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 중국에서 얼마나 이 신진서에 대한 바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번 결승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인 판단들을 신진서 구단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대회에서는 아쉽게 준승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열릴 삼성화재배 또 농심배 등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보란 듯이 이걸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예, 그것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정말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줬던 당이페이와 신진서 구단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결승 3번기 1, 2, 3국 당이페이 선수의 인터뷰와 함께 중국이 신진서를 상대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지 짤막하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